한 학생이 선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 말이 맞긴 맞는 거죠. 아유, 애새끼가 왜 있어? 선생 도대체 뭐하는 거고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어? 아유, 이거 그냥.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참. 이 학생 정구는 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차에다 폭탄을 설치하는데요. 정구가 직접 만든 이 폭탄은 생각했던 이상의 위력으로 폭발했고, 이 짜릿한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1년 후, 정구는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어 취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폭탄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간 경력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우유부단해 보이는 행동이 문제인지 정구는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고 있었죠. 몸을 붙이고 있는 대학교 연구실에선 계속 선배나 교수에게 갈굼당하고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너 어디 가니? 예, 저 병원 때문에 좀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 김에 그럼 뇌도 한번 봐달라고 그래. 네. 너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정구는 밤을 틈타 버려진 폐건물로 향하는데요. 자기만의 폭탄 제작실에서 그는 남몰래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구는 자기가 만들어낸 폭탄을 직접 쓸 용기는 내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보내줍니다. 누군가가 이 폭탄을 사용하길 바라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정구. 그러나 지금까지 폭탄을 받아간 사람들 중엔 누구 하나 그걸 제대로 사용한 이가 없었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연구실 교수와 선배에게 갈굼당하던 그의 앞에 웬 이상한 남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기밀 파손한 거잖아요? 아, 이게 버튼이 없더라고요. 이게 시끄러운데. 이 친구 이거 큰일 날 친구네. 학번이랑 이름 좀 대봐요. 아, 저는 저기 유준용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네? 교수님. 저기 앞으로 나대지 마세요. 큰일 날 친구네 이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이 남자는 담당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 효민은 엄청나게 별난 행동으로 정구의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 이상한 레포트를 쓴 게 학생인가?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선생님 같은 상상만. 분이 강단에 계신 거 보면 아직 한참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네는 이 수업에 더 이상 들어올 필요 없어. 어차피 페일이니까. 예, 심심하면 가끔 들어오겠습니다. 평소 교수한테 반항하고 싶어도 말 하나 제대로 못했던 정구에게 있어 마치 한 마리 늑대 같은 효민의 모습은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날 효민은 자기한테 온 의문의 택배 상자를 받습니다. 난장판인 집으로 돌아와 그는 누구한테서 온지도 모르는 택배를 뜯어보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폭탄. 효민은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 길거리에 버립니다만, 그때 아찔한 호기심이 이 또라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그 시각 회사 면접을 보고 있던 정구는 TV에서 괴상한 뉴스를 목격합니다. 다시 옥수동 가주세요. 이 폭발 사건을 본 정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이런 속도 모르고 연구실 사람들은 다 같이 회식을 가게 됩니다. 교수의 친한 형님이라는 대기업 전무를 데려다 놓고 그들은 정구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갑질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맥주 좀 줘봐. 너 아직도 이 짓 하냐?
교수님. 일어나서 전무님한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쫙 마셔. 박정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멋있다. 어? 야. 이처럼 역겨운 짓을 당하고 나서 또다시 폭탄 제작실로 향하는 정구. 그는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집요하게 폭탄을 만들어내며 그 물건들을 계속 효민에게 보내는데요. 이 또라이라면 무언가 엄청난 짓을 저질러 줄 거란 기대를 품고 정구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삼켜냅니다. 하지만 효민은 정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친 놈이었죠. 네, 경찰입니다. 오늘 16시 정각에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현금 3억이 든 가방 넣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 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발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엿듣고 정구는 황급히 범행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그의 핸드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야, 조교 형님. 조교 형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모습을 드러내셨겠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택배 보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낸 효민. 그는 예정대로 주유소를 폭파시키려 합니다만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어쨌든 효민은 폭탄 생산자의 정체를 밝혀냈고 이후론 정구에게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아, 형 여기서 살아? 형. 그 친구 어디 있어? 누구? 아, 왜 물건 있잖아. 그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드냐? 처음엔 이상한 놈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정구는 효민의 미칠 듯한 자유분방함에 조금씩 마음이 끌립니다. 여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폭탄 제작실도 공유하며 두 사람은 세상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로서 묘한 유대감을 갖는데요. 효민은 방 하나 없이 차에서 먹고 자던 정구를 자기 집으로 들이기까지 합니다. 낮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쉴 때는 효민과 폭탄 제조에 열중하는 정구. 그러나 효민과의 만남은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유소 폭파 시도 당시 현장에서 찍힌 정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 담당 형사가 찾아오는데요. 소년원에 가게 만든 장본인 오 형사는 이 계속되는 폭파 사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물어옵니다. 정구야. 어쩌자고 또 그랬냐. 저예요? 어디지? 왜 이랬을까?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가 이런 동작을 하고 몇 초 후에 불발된 폭탄에서 연기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냥 재채기했거나 미끄러졌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래? 여전하네, 정구.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악몽들. 정구는 황급히 폭탄 제작 증거들을 인멸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숨길 수는 있어도 과거의 기록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야 박정구. 네? 너 인마 웬 형사가 와가지고 연구실 다 들이쑤시고 왔어. 무슨 말이야 그게? 형사가 왔었어? 예, 그 저랑 시완이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얼마 전 그 폭발 사건 때문인가 보네. 예. 정구가 고등학교 때 사제 폭탄 만들었다가 소년원 갔다 왔잖아. 폭탄이요? 얘 그래서 화학과 대학은 못 간 거 아니야. 위험물질에 액세스가 안 돼서. 무서운 새끼야 이거. 이제까지 겨우겨우 숨겨왔던 일들이 교수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정구는 그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효민의 방에 와서 엄청난 분노를 토해냅니다. 다음날 평소처럼 학교에 간 정구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묘한 시선을 느끼는데요. 게시판 쪽으로 가자 그곳엔 정구의 과거 행각들을 낱낱이 써놓은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를 삼키면서 전교에 있는 대자보들을 하나하나 떼내는 그때 교수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오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삭힌 원망이 폭발해 정구는 곧바로 제작실로 달려가 폭탄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지하 주차장에 있는 교수의 자동차 아래에 붙이죠. 교수를 죽이기 위해서 몰래 그 뒤를 밟는 정구. 마침내 교수의 차가 멈춰서고 빌어먹을 꼰대를 죽여버릴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폭파 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갑자기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여보세요? 난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어 사내 새끼가.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잡음 안 나오게 할 테니까. 교수님 방금 들으셨다고요? 오늘 바깥에서 일이 많아서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봐. 정구의 과거를 까발리고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건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효민의 짓이라 확신하며 정구는 그의 멱살을 쥐어잡습니다. 개새끼야, 너야 장난이란 게? 죽였어? 뭐라고? 못 죽였나? 개새끼야 씨발. 내가 어떻게 사람들 개새끼야. 나 알아 씨발로만. 어여서 좋대. 정신 좀 차려. 그러게 이게 되도 않는 애완경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병신 새끼야. 솔직히 짜릿했지. 간만에. 효민의 광기와 집착, 그리고 정구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과연 이 두 마리 짐승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대성 쪽에서 너한테 관심 있는 모양이더라. 가서 면접 한번 봐봐. 면접이요? 김 전무님이 부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갔다 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내 발냄새 맡고 잘 안 되는 애들이 없어요. 이 영화 들깨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엇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쇼킹한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주인공 정구는 한 마리 들깨입니다. 그는 야생에서 뛰놀 줄 아는 당당한 늑대도 아니며 사회에 길들여진 개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죠. 사회에 속하고 싶어 하면서도 우물쭈물 주위만 겉돌고 있는 정구에게 있어 유일한 자기 표현 수단은 폭탄을 만드는 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자기가 쓰지 못해서 남에게 떠맡기고 있는 신세인데요. 그런 그의 앞에 어느 날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 효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효민 역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들깨일 뿐 절대 자유로운 늑대는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들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무엇 하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 두 마리 들깨의 불쾌한 현실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있는 위치,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다가오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짐승들의 이야기, 들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틀려버린 자아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박정근 씨는 좌우명 같은 게 있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조만간 백 교수랑 같이 한번 봅시다.